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306쪽 양도소득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최소 5문제에서 6문제 나온다. 맞죠? 예. 양도소득세 5문제에서 6문제. 그래서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5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봐두시고요. 자, 지난 우리 11월 달부터 해서 기본적인 내용 다뤘던 부분은 빨리 확인만 하고요. 좀 심도 있는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06쪽 보시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의 있죠? 자, 가볍게 한번 보죠. 양도소득세는 누가 여러분? 개인. 항상 소득세로 넘으면 누구한테 부과되는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자, 해당 과세기간. 여러분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 무슨 세죠, 여러분? 기간세.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이에요. 그죠? 일정한 자산을, 자, 여기는 뭐죠, 여러분? 양도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 부동산 등을 대여. 예.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뭐함으로써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이제 대여가 아니라 부동산을 뭐야, 여러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과세권자 한번 확인하죠. 과세권자. 다음 페이지. 자, 양도소득세 과세권자는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다 뭐고, 여러분? 국세. 국세일 때는 무조건 여러분 뭐죠, 여러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예, 이거죠. 다만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거냐 그죠? 이때는 어디죠, 여러분? 양도자의 주소지. 자,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납세지가 어디냐 해놓고 양도자 주소지. 그리고 양도 물건의 소재지. 자, 다르다 이거죠. 그 주소지와 물건 소재지가 다르다.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어디냐? 그럼 당연히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지. 그래서 국세일 때는 어디로 가면 되고, 여러분? 주소지. 지방세를 물어보면 소재지. 그죠? 예, 요거 보시면 됐죠. 그래서 어디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주소지로 갈 거냐, 소재지로 갈 거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이 정도 나면 여러분 다 맞을까봐 걱정도 되죠.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갑시다. 납세 의무자. 별표 하나, 여러분. 별표 하나.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역시. 자, 우리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래서 여러분? 개인입니다. 그랬죠? 자, 그럼 요거 한번 확인합시다. 이때 우리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개인인데 이 개인은 크게 뭐로 구분하죠, 여러분? 두 가지로 뭐와 뭐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죠. 그러면 거주자라면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국내에 주소나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뭐라 그러고? 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 비거주자. 그러니까 결론 쉽게 생각하시면 거주자는 국내 뭐가 있고 주소가 있고 얘는 없고 그냥 그게 차이야. 물론 주소가 아니라도 일과세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의 거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거주자가 뭐냐, 비거주자가 뭐냐,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까? 시험에는 뭐죠, 여러분?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어본다 했죠? 거주자는 소득 발생 장소의 제한을 받는, 받지 않는,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 어디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다. 근데 누구는? 비거주자는 어디 거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결국은 정리합시다, 여러분. 어디서 발생한 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다 가자는 거죠. 왜?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발생한 거니까. 다만 거주자는 국내는 물론 어디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것도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누구는?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차이점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점은 국외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국외 소득은 다시 이렇게 종합소득세와 뭐로 여러분? 양도소득세 두 가지로 구분하죠. 국외 자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인한 종합소득과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두 가지로 구분하면 자, 이때 종합소득은 모든 거주자죠. 모든 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데 뭐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 먹는 거죠. 그러면 현재, 오늘 현재 시험에 나왔던 건 어디까지 나왔냐? 바로 여기까지 나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여러분 종합소득은 글자대로 뭐야? 모든 거주자. 물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몇 년? 5년. 요게 제일 많이 나왔고 그 한 번씩 나오고 요건 아직 안 나왔다. 주의하라. 자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밑에 2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공동 소유 자산을 뭐 한 거죠? 양도한 거죠. 자 그러면 공동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냐? 지금 그 얘기죠. 그럼 밑줄만 치면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공동 소유자 각 거주자죠. 뭐.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 여기 밑줄 쳤죠? 이자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납세 의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특정 부동산 양도했네요 여러분.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를 함으로 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얼마 발생했나 봤더니 여러분 5억 원이 발생했대요. 5억 원.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은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갑이 60%, 을이 40%. 그래서 갑과 을이 뭐 하고 있던 거? 공동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세가 얼마 발생했다 여러분? 5.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 납세문제가 누구냐는 얘기죠.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을 각자가. 공동 소유 각 거주자가. 항상 공동 소유할 때는 자기 뭐에 대해서만 여러분? 지분. 그럼 이거 5억 원을 갑과 을이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몇 프로? 60%니까 얼마? 3억. 그래서 5억 중에서 3억 원은 갑의 양도 차익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5억 원에서 40%는 얼마는? 2억 원은 누구의? 을의 양도 차익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는 누가 몇 명이 되는가? 2명. 따로 내라는 얘기야. 따로. 그래서 갑은 갑대로 양도세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내야 되는 거고 을은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양도세 신고 납부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의 명의로 양도했을 때와 이렇게 두 사람의 명의로 양도했을 때 어디가 더 세부담이 적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왜냐면 일단 기본공제 얼마 차이나요 여러분? 250만 원이죠. 한 사람이 양도하면 기본공제 얼마 받아? 250만 받지만 두 사람이니까 각각 250을 더 받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 세금은 한 사람의 명의보다는 누가? 두 사람 이상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은가? 재산도 분산, 소득도 분산. 한 사람한테 몰빵하면 그만큼 누진세 부담이 있다는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세금이 줄어든 건 무슨 세율 구조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만 얘기하는가? 비례세율일 때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차이가 없어. 그냥 비례적으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는 거는 무슨 세율 구조에서 얘기하는가? 누진세율 구조에서. 왜?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합방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어떻게 돼? 높아지죠. 그걸 두 사람이면 나눠야 되니까 가표가 작아지니까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가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해당 자산을 뭐한 사람?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 항상 공동소유는 지분이랑 관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여러분. 308조 과세 대상입니다. 자, 어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할 거냐? 과세 대상 뭐죠? 이거는 정말 여러분 출전이 맞으라고 주는 거야. 맞으라고. 5문제 냈는데 5개 다 틀리면 어떡하냐 인간아. 그래서 하나라도 좀 맞추라고 출전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는 문제가 바로 양도소득세 관세 대상이에요. 좀 맞으라. 나오면 여러분이 그냥 생추하고 맞아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뭐 계속 했던 부분이니까 빨리 확인만 합시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3가지. 첫째 뭐?
부동산 등, 그 다음에 주식 등, 그 다음에 파생상품. 그럼 요 세 가지를 구분한 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제, 세율.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 요 세 가지를 구분한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할 때죠. 양도소득 기본제는 양도자산별이 아니라 뭐 여러분 소득별 구분 공제한다고 그랬잖아. 소득별로. 그러면 부동산 등에서 얼마 양도소득 기본제? 250. 나 또 별도로 주식 양도했다. 그럼 주식에서 또 얼마? 250. 나 파생상품 양도했다. 또 파생상품 얼마? 250.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그룹핑한 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저거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몇 가지로 그룹핑한다? 세 가지. 그래서 각각 얼마씩? 250. 그래서 1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랬어? 750 바로 이것으로 구분하죠. 부동산 등, 주식 등, 그 다음에 파생상품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런데 우리 과세 대상에서는 물어보는 게 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만 보면 되죠. 이게 우리 중개 대상이니까. 중개. 네. 공인중개사 인사 때도 중개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등은 실물 자산이 뭐와 여러분? 부동산.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 자산. 역시 또 몇 가지로 구분해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은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임대소득세에서나 양도소득세나 그냥 부동산은 한마디로 딱 이거야. 그냥 뭐 사실상 뭐죠 여러분?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잠깐 표현상의 차이가 있는데 지방세에서는 건축물로 표현해. 근데 국세로 넣으면 건축물이라고 그러지 않고 건물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지방세는 건축물 세 글자, 국세는 두 글자, 건물. 그래서 이렇게 표현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민감한 건 아닌데 차이가 있다. 그럼 여기선 여러분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요거는 형식상 요건의 불비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가.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양도했다? 과세해 안 해? 해. 지적공부의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토지 양도했다? 과세해 안 해? 해. 그러니까 여러분 과세 범위를 물어보면 넓게 잡아야 돼? 좁게 잡아야 돼? 넓게. 가능하면 과세관점 무조건 떼려고 그러는 거야. 가능하면 무조건 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으로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얘가 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 우리 주된 중개 대상은 뭔데? 부동산인데 얘가 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 답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자, 첫째, 권리.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모든 권리가 아니라 뭐야?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이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럼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이래서 뭐 특허권. 특허권 우리 부동산과 관련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또 저작권. 뭐 이런 거. 실용 디자인권.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무체재산권. 얘들 우리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뭐. 제가 좀 뭐 노래를 못 부르면 곡이라도 잘 쓰면은 이런 저작권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공인중개사 하다가 문득 그냥 가만 앉아있지 말고 노래 가사라도 써. 작사 작곡 해갖고 어떻게 하나 대박 나면 그냥 4후 50년까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응? 70년. 제일 많이 저작권으로 받는 가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응? 박진영, 그러죠. 박진영. 모르나? 이상하네. 그 예전에 에이, 그만하자. 자, 자꾸 얘기 그러지면 안 돼. 또 뒤지게 욕먹어. 그래서 특허권, 저작권 등 어떤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거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보시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 실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찾아버려놓고 특허권 또는 뭐 여러분 무체재산권 이런 게 나온 적도 있죠. 자, 그러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자, 첫째 뭐죠, 여러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좀
강조하는데. 자, 보죠. 뭐 있죠, 여러분? 지상권과 전세권. 예, 바로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던 뭐 생각하시면 돼? 용익물권 몇 가지야? 세 가지. 그 중에서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몇 가지? 두 가지. 뭐가 없어 지금? 지역권 없네? 예, 지역권 챙겨 두셔야죠. 최근에 이게 시험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있죠? 부동산 임차권. 자, 여기 확인합시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다 보니까 채권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확인할 때는 하나 더 따져야 돼요. 뭘 따져? 그렇죠.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소득세 뭐 하는 거고? 과세를 하는 거고, 예.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요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요거. 등기 여부부터.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출제는 제일 좋아하는 건 요런 거 여러분.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이런 걸 출제는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야. 등기 여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죠? 어? 그럼 이런 게 출제는 상당히 좋아한다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 그럼 그런 게 나오면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이미 나올 만큼 나왔어요. 장난칠 수가 없어.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있어. 뭐냐? 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뭐가 아직 안 나왔냐? 얘는 자, 얘는 등기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체킹해 두세요.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다. 부동산 임차권은 뭐를 확인해야 되지만 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하지만 지상권과 전세권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과세한다는 거야. 그 차이점은 요거죠. 그럼 요것만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근데 얘는 실무에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어. 그냥 민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도소득세 규정되는 거지 실제 실무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죽은 규정. 죽은 규정을 뭐라 해서 여러분? 사장 규정. 김 사장님, 그 김 사장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규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무에는 이거죠. 뭐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권리. 자, 빨리 확인할까요? 뭐 있죠, 여러분? 건물이 완성이 됐대요. 그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어제 제가 뭐 지역에서 그 왕십리 쪽에서 행당동 6개발 지역인가? 거기에 입주권을 좀 받는데 7구역은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33평 정도 하면 14억 정도가 돈데 시가 너무 비싸. 같지도 않게. 6개발, 7개발인데 그리고 성내 근데 그보다 더 비싼 게 성수동이야. 성수동. 근데 그 지금은 행당 6개발이라나 무슨 구역? 6구역인가? 거기랑 7구역이구나. 죄송합니다. 6구역은 개발이 완료됐고 이제 7구역인데 재개발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 피가 얼마 붙냐 했더니 5억 정도 붙는데 피만 사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없죠. 그 뭐만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 호가만 올라가 있는 거. 호가만. 그 여러 번 같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겠죠. 행당동 제 7구역에 피를 얼마 주면서 5억. 그럼 여러분 그걸 아셔야죠. 내가 5억을 더 주고 사는 거죠. 분양가격보다. 그러면 대전제 조건이 시세가 지금 분양가보다 그 피만큼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뭐가 되는가? 똔똔이 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이해하시나? 내가 피를 5억 주고 더 줬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분양가부터 이 시세가 5억을 더 이상 나와줘야 내 똔똔이 되는 거 아니야. 저 같으면 저는 안 삽니다. 뭐 행당동을 뭐 피를 5억 주고 사? 뭐 좋은 게 있다고? 딱 좋은 건 하나야. 뭐야? 다리만 건너가면 강남이라는 거죠. 진짜 그게 비싼 거. 성수동이 그래서 비싼 거야 지금. 성수동이 왜 비싸? 강남에서 밀려가는 게 바로 거기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싼 거야, 여러분. 저는 조금 너무 거기 실제 근무하신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입주권 때문에 제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세금 문제 물어봤더니 잘 모르죠. 세금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했더니 적어준 게 있대. 뭐 그랬더니 그 조합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대. 그거 들고 이제 상담하는 거네. 그래서 세금 관계 왜 이렇게 되는지, 취득세 왜 나온지 지금 이때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 미등기 전매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하고 나중에 재개발 주택이 완성됐을 때 부과된 세금 그런 걸 좀 물어봤더니 짜증내죠. 그런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따지냐고 그래갖고 자기를 테스트하니. 그래, 제가 잘못했죠. 자, 그래서 요 아파트 당첨권 조합 입주권 양도세 과세 대상이죠. 저는 이걸 더 강조합니다. 이 아파트 당첨권 아직 주택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얘는 주택과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뭐는 입주권은 주택인 상태에서 입주권이 권리를 바뀌었고 나중에 다시 아파트로 바뀔래죠? 얘는 항상 뭐를 취급한다? 주택을 취급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자,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뭐 보는 게 이제 채권이죠. 채권 한번 확인합시다. 토지 상한 채권. 뭐죠? 주택 상한 채권. 요거 무슨 채권이라서 여러분? 현물 상한 채권. 요것만 과세.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딱 두 가지만요. 뭐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 나머지 채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야. 나머지 채권의 대표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뭐죠, 여러분? 국민주택채권. 저거나 국민주택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로지 뭐만? 토지 상한 채권과 주택 상한 채권만 과세 대상이지 일반 금전 상한 채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잡아놨죠? 그래서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 얘들은 채권의 만기가 되면 뭘로 준다고? 토지나 주택이라는 물건의 소유권을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 근데 국민주택채권의 대표적인 여러분 국가 발행하는 금전상한 채권이죠. 채권의 만기가 되면 뭘로 준다고? 돈. 대부분의 채권은 돈으로 주는 게 만기 때 돈을 주는 게 일반적인 거. 그런데 요 토지상한 채권과 뭐는 주택상한 채권에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 토지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준다고. 그래서 과세하는 거예요. 됐나 여러분? 예. 자, 4번. 밑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것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라는 거죠. 자, 기타 자산 갑시다. 자, 기타 자산 우리 소득세법상 몇 가지가 나와 있지만 네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험 대비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 예. 첫째, 그 중에서 바로 뭐죠, 여러분? 영업권이죠. 단 영업권은 또 역시 우리 부동산 임차권처럼 조건이 붙죠. 사업용, 고정, 자산과 뭐야? 함께 양도죠. 하는 뭐야 여러분? 영업권. 그렇죠. 영업권. 그러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뭐하여? 분리하 양자태.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 함께냐 분리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서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온 게 요 두 가지야. 부동산 임차권과 영업권이 제일 많이 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본 게 뭐다고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과 뭐다고 여러분? 영업권. 그럼 얘들의 공통점 뭐야? 등기 여부, 함께 분리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죠. 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출제는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도 다른 과목도 똑같아.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나오면 출제는 그게 일단 제1순위야. 출제 대상. 저도 그래. 문제 낼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면 무조건 그 문제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다. 즉 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뭘 양도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뭘 받았으면 권리금을 받았으면 그 권리금도 부동산과 함께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내가 상가 건물 양도했어. 어디 있는 거? 길동 사거리 건물 양도했어. 그럼 길동 사거리는 우리 번화가 아니야? 강동구에. 그러면 저 하남시 넘어가는 무슨 공원? 뭐 있죠? 거기는 상가보다는 길동역에 있는 여기 길동 사거리 있는 상가 더 입지 조건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당연히 뭐가 붙어? 권리금 붙겠죠.
자, 그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하는 거고. 사업용 고정자산가 뭐예요? 분리하여 그냥 영업권만 양도했다. 그럼 얘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뭘로 과세하냐?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 즉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어쨌거나 뭐는 과세 안 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잡으셔야 되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로 해서 여러분 단순한 뭐 영업권만의 양도 이렇게 표현하기로 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뭐 영업권의 양도. 그럼 얘는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됐다는 얘기야? 분리하여 양됐다는 얘기야? 분리하여 양됐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다는 얘기죠, 뭐. 그럼 요런 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점포 임차권. 점포 임차권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점포 임차권의 양도, 이때 점포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야? 임차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권리인 거죠. 임차인의 지위. 이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온 거야. 그러면 요 두 놈이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얘는 등기 여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얘는 함께냐 분리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됐죠? 예. 됐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뭐죠, 여러분?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죠. 시설물 이용 회원권. 시설물 이용 회원권. 자, 실무에서는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밑줄만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면 골프 회원권이 나오면 여러분 이게 뭐고?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고. 그래서 뭘로 분류되어 과세한다? 기타 자산화 분류되어서 과세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최근에 시험에는 여기까지 나오죠. 이용권부 주식을 포함한다. 이것까지 나오네요. 자, 가끔 가져 나와요. 옛날. 자, 우리 책이 잠깐 한번 같이 보죠, 여러분. 자, 책을 보시면요. 양가리 본 시설물 이용 회원권은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과되는 시설물 이용권 가를 닫고 밑줄. 자, 밑줄 칩시다.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 여기까지 밑줄. 그 주식을 우리 뭐라 표현한가 여러분? 이용권부 주식이라는 거죠. 그럼 글자 그대로 이용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뭐냐? 회원권을 갖고 있지 않고 뭐만 갖고 있어도 주식. 그러면 이 주식에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 이 소지자와 똑같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나는 뭐이면서? 주주이면서 회원이 되는 거죠. 주주이면서 회원이 되는 이러한 주식을 뭐란다 여러분? 이용권부 주식이랍니다. 그러면 일반적 주식보다 비쌀까 쌀까? 비싸겠죠. 요만큼 요 권리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요 회원권을 영위하는 법인은 이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주식을 발행할 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용권부 주식을 양도해도 뭘 양도한 걸로 봐서 시설물 이용 회원권을 양도한 걸로 봐서 뭐로 본다? 기타 자산 양도를 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들어야죠. 나 기타 자산이야. 그럼 나 기타 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랬죠, 여러분? 기타 자산으로 분류됐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랬어요, 여러분? 얘는 무조건 누진세를 적용한다죠. 다시 한번. 얘는 보유기간 묻지 않아? 묻지 않아, 여러분. 기타 자산으로 분류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는 무조건 누진세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진세율. 보유기간 불문. 무조건 누진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됐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09쪽 양가로 3번 특정 법인 주식 있죠? 다음 페이지. 310쪽 양가로 4번 특정 업종 영위 법인 주식 있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다 뭐죠, 여러분? 주식. 우리 지금 주식을 신경 쓸 여유가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 자, 311쪽에 보시면 여러분 뭐 특정 법인 주식과 특정 업종 영위 법인 주식을 비교했지만 이거는 뭐 여러분하고는 관련이 없다. X 표시해. 빨리 줄여줘야지 뭐.
자, 그래서 311조 특정 법인 주식, 특정 법정 영위부 주식 거기 박스까지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나오면 답 아니야, 씨. 답은 여기서 찾아야 돼? 항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나오면 답은 여기서 찾아야 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재산, 특히 영업권, 여기 임차권, 여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11조 특정 법인 주식 있죠? 찾으셨나요? 자, 이것도 이제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는가? 근데 나와도 뭐는 아니다고? 답은 아니다고. 당하지 마. 주식이나 파생상품 나왔던? 어머, 너희들 답 아니야. 그러면 돼. 답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가? 선생님 6명 있으면 누구부터 찾아야 되는가? 아니야, 그러지 마. 민경부터 먼저 잡아야 돼. 부담스럽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민법 개론이 뭐 1차적 뭐 동차신 분은 최우선이고 2차만 보신 분들은 뭐 공법 빨리 잡아놔갖고 일단 과락을 면하게 한 기본적 바운드리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법에서 이제 무슨 전략으로 가야 되는가? 고득점 전략 가야 돼. 자, 봐. 공법은 방어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단 과락을 면하는데 빨리 급급하게 빨리 여러분이 할 어떤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고 중개법은 무슨 감으로 가야 돼? 고득점 가야 돼. 중개법에서 득점을 못하면 여러분 뭐를 못 맺고? 공법을 못 맺고. 그리고 공시법, 세법은 그냥 뭐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본전 그냥 딱 60만 넘기면 돼. 많은 점수를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런 전략이 없는 게 전략이죠.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볼까 말까. 오늘 우울 모드? 그러면 세법. 네. 오늘은 뭐 열공 모드? 그러면 공법.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죠. 어쨌거나 여러분 주식이 나왔다더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어머 못 보던 거 나왔다 걱정하지 마라. 뭐 아니다고? 답은 아니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율을 판단할 때 얘가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 주식이냐 판단해야 되는 거죠. 상장 주식은 여러분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 시간에 보면 뭐 우리 맨날 코스닥 주가 지수 올라갔다 떨어져 갈 거고 밑에 막 개별 종목 막 나오죠. 뭔지 모르지만 휙 지나가잖아. 근데 지나갈 때 딱 두 가지만 보면 돼. 뭐 파란색과 빨간색 보면 돼. 빨빨 그게 뭐야 여러분? 파는 떨어진 거고 빨간 건 올라간 거. 그럼 파란 게 많아 올라간 게 많아? 일반적으로 파란 게 많아요. 주식을 투자하면 한 개별 종목 사도 여러분 1년 중에서 5분이 한 4는 그냥 계속 하락해. 그리고 나머지 한 5분이 돼서 5분이 정도 하면 바짝 올라가. 그리고 또 떨어지니까 계속. 그러니까 주식은 투자하면은 마음고생이 심해. 맨날 뭐만 보니까? 떨어지는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기간하고 올라가는 기간을 비교하면 올라가는 기간은 무지하게 짧아.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상장 주식,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런 주식이죠. 자, 그러면 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원칙, 과세한다, 안 한다? 요거는 여러분 안 해. 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를 안 합니다. 이게 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매력이야. 자,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도 그랬죠? 이번 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열어지고 있는데 주식 뭐 36억 거래하고 있니? 왜 이렇게 네 공무원 신분으로서 많이 갖고 있냐? 그러면 그거 하면서 어떻게 판사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막 비난 대상이 되는 거죠. 못해. 근데 여러분 36억? 껌값이야. 그거 주식시장에서 36억 갖고 어디 대들지도 못해 여러분. 저리 가. 36억짜리 갖고 어디 주식시장에서 돈 벌겠다고 그래. 근데 잘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사람 보니까 뭐, 주식이 그래.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럴 수가, 그렇고. 자, 그래서 결론. 상장 주식 원칙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과세 안 할까요? 내가 주식에서 돈 엄청 땄어도 세금 과세 안 해. 양도세 과세 안 해. 물론, 증권거래세는 과세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그거는 차익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하는 거고, 과세를 안 해, 얘는. 왜 안 할까? 이거는 어떤 정책 목적, 즉 증권시장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상 과세를 안 해.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어차피 개인은 따는 것보다 뭐 할 테니까 다 잃으니까.
얘들이 뭐 따야 세금을 때리지. 95%는 잃어버린대 맨날. 그래서 과세 안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 첫째, 누가? 대주주가 양도할 때. 두 번째, 대주주 소액 주주 구분 없이 장외 거래일 때. 장외 거래일 때. 이러한 경우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상장 주식인데도 과세합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가 거래소를 통해서 양도하는 상장 주식이 있어요. 그리고 얘 과세하냐 안 하냐 물어봤어. 자, 상장법인의 누가? 소액 주주가 뭐를 통해서? 교환소를 통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상장 주식으로 얘기했죠. 상장법인. 둘째, 무슨 주주랬어? 소액 주주. 그럼 소액 주주란 말을 왜 한가? 대주주가 아니다 그 얘기한 거야 지금. 그리고 둘째, 거래소를 통해서. 그건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장외 거래가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소액 주주와 거래소 통해서 양도해서는 예외로 대답을 하지 말고 뭐로 대답하라는 얘기야? 원칙으로 대답하 그 의미로 얘기를 한 거야. 이해하셨나요? 반면에 무슨 주식은?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과세. 무조건 과세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종로에서 강의를 할 때 우리 수업 듣던 중에 한 분이 벤처기업을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나와버렸대. 근데 그 전에 뭐를 받은 게 있냐? 스타옵션을 받은 게 있는데 문제는 이 기업이 지금 상장 직전이야. 코스닥 등록 전이야. 그래서 지금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처분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걸 처분하는 게 낫겠냐. 그래서 저한테 이걸 얘기하니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한테 팔아라 얼른. 액면가를 사줄게 그랬어. 도둑놈이죠? 왜? 이게 비상장 주식일 때는 과세를 하는가? 아니, 과세한다고 양도세에서. 근데 나중에 뭐가 되면 상장이 되면 일로 가는 거죠? 그럼 과세 안 해? 안 해.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한테 좀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 주식. 그래서 정 팔고 싶으면 뭐 한다며? 코스닥 등록된 다음에 팔아라. 지금 상태에서는 뭐 한다? 과세 대상이니까.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올해 파생상품이 개정이 돼서 여러분. 자, 주식과 파생상품의 차이점 별거 큰 차이가 있는데 별거가 아니라 큰 차이죠. 얘는 원금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볼 수가 있어. 원금 자체가 다 날아갈 수 있어. 근데 파생상품은 선물, 수합, 옵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얘는 원본을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해. 내가 1억을 투자했어. 1억을 갖고 주식에 투자했어. 그럼 내가 손실 보면 얼마 투자 봐? 얼마 손실 봐? 1억. 그게 주식이야. 근데 요 파생상품 1억이 아니라 5억, 10억, 100억의 손실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파생상품, 선물, 옵션 이거 잘못 투자하면 여러분 아주 쪽박 찬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대재벌의 뭐 회장들 옵션, 선물 투자했다가 뭐 몇십억, 몇백원 다 손실 보고 나왔어. 그럴 뿐만 아니라 1990년도 말에는 무슨 외국에 있는 증권회사 자체가 무슨 브라더스라는 증권회사가 아주 날아가 버렸어. 이거 잘못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저씨 중이나 오빠 중에 뭐 하고 있으면 선물, 옵션 거래하고 있으면 빨리 도장 찍어. 도장 찍어서 명의를 바꿔놔야 돼. 진짜 농담 아니야, 여러분. 진짜.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거는 왜 나왔냐면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해지 목적이야, 해지 목적. 즉, 내가 주식 등을 거래를 할 때, 살 때는 내가 뭘 예상하는가? 올라갈 거 예상하고 사겠죠? 근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죠. 뭐 해버려? 하락해.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때 내가 어떤 위험 대비책으로 세는 게 바로 선물 옵션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해지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 강해. 주식에서 이런 사람 개인들이 여기 와서 해. 왜냐면 여기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뭐 150만 원, 200만 원 할 때 그러면 실제 이 150만 원 살려면 현금 150만 원 있어야 되죠. 근데 선물 옵션 이건 계약을 사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만 있으면 돼. 즉 얼마? 15,000원만 있어도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선물 옵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금만 우리가 자, 내가 여기 우리 밭대기 해. 자, 여기 밭이 있어. 여기 뭘 심었어? 배추. 그럼 이게 가을에 추수가 되겠죠. 그럼 이걸 내가 한 평에 다 얼마 사겠다. 다 100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계약을 걸었어. 그럼 계약을 걸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 뭐가 들어가? 계약금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계약금 얼마 걸겠어? 10,000원 걸겠어. 그럼 나는 10,000원을 지출하면 얼마를 살 수 있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뭐를 갖고 있는가? 권리를 갖고 있게 되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내가 이제 가을 됐어. 가을에 됐을 때 이 밭대기 배추를 다 100만 원 주고 살 건지 아니면 안 살 건지는 본인이 판단하는가? 옵션이니까. 내가 권리를 행사를 안 하면 나는 얼마 손해보는가? 10,000원을 버는가? 근데 이게 올해 배추가 흉작이 됐어. 근데 나만 성공했어. 그럼 이게 배추가 확 올라가겠죠? 200, 300, 400 올라가겠죠? 그럼 나는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죠. 사갖고 팔면 얼마? 예를 들어서 시중에는 얼마야? 300. 이해하셨어요? 그럼 나는 요거 10,000원 주고 얼마를 얻을 수 있는가? 200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요런 식으로 이걸 상품화 시킨 게 바로 뭐냐면 선물, 수학, 옵션 이런 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요거 100만 원짜리 지금 나는 얼마만 갖고 살 수 있어? 10,000원만 있으면 100만 원치 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인가? 근데 이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손익 계산 구조가 근데 얘는 복잡해. 손익 계산 구조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뭐 선물 증권 금융 강의할 때도 요 파생 상품 들어오면 상당히들 많이들 어려워해.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증권과 펀드와 파생 상품과 투자자산 운용사에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거 강의하는 거야 거기 가서는. 그럼 거기가 맨날 이 얘기해. 그리고 뭐는 보지 마라 그래. 부동산은 보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주식에서 잃은 사람들이 여기 온가. 그래 가능하면 여기 한번 진짜 제가 간곡히 말리는데 하지 말게 해야 돼. 이 사람은 딴 길에 돼. 아니면 투자 방식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올해 결론 뭐가 바뀌었냐? 작년까지는 선별된 지수 관련된 장내 장애 파생 상품 등만 과세 대상이었다. 올해부터는 하여튼 주가 지수와 관련된 지수 관련 모든 파생 상품, 지수 관련 파생 상품 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내 장애 심지어는 해외 파생 상품도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돼. 자, 그래서 314쪽 갑시다. 양도의 개념 갑시다. 양도의 개념. 저는 여러분 양도의 개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양도의 개념 상당히 개별 문제를 좋아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어요. 뭐를? 부담보증이요? 안 나왔네요. 에이씨. 그래도 역시 찍습니다. 여러분 실무 나가서 부담보증을 모르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하고 거래 못합니다. 자, 양도의 개념 우리가 정리할 게 두 가지 여러분. 세 가지. 첫째, 의. 둘째, 양도로 보는 경우. 셋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일단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이거 여러분.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그리고 이제 개별 문제가 있죠. 개별 문제. 이 개별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이혼 위자료. 네. 자, 한번 보죠. 의. 자, 같이 봐요. 요거는 그냥 시험에 보기 지문으로 나오는데 답이 된 적은 없어. 그냥 보기 지문 하나 차지하는가. 자, 양도란 자산이나 뭐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이나 현물 출자 이런 것 등에서 그 자산이 자 여기 뭐죠 여러분? 사실상 이전 그리고 뭐 여러분? 유상 이 두 가지 키워드 잡으셔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의의에서는 딱 이거야. 무슨 이전? 사실상 이전. 그리고 사실상 이전하는 거에서 대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유상양도죠. 그리고 요즘은 여기까지 더 들어와. 그 양도행위에 사업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조건 충족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뭐로 보는 거고? 양도로 보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거래를 다 외워야 되는데 그 다양한 걸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판단 기준을 알라는 얘기야. 판단 기준. 그래서 실제 소유권 넘어갔어야 돼, 안 넘어갔어야 돼? 넘어갔어야 돼. 이게 그냥 형식상으로만 넘어갔다. 형식상으로만 넘어갔다. 그럼 이거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야. 둘째, 사실상 넘어가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대가를 받았어야 돼. 대가가 없으면 뭐야 여러분? 무상. 대가가 없으면 무상이죠. 무상이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가 되죠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가 되겠죠. 상속세. 그리고 셋째, 이게 사업행위다. 그러면 사업행위일 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랬죠?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자꾸 오해를 하는 게 있네. 여기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건 저거 누구만 정하는 거냐?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만을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그래서 얘는 뭐를 업을 하는 애들이 여러분? 매매. 부동산을 매매하는 걸 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럴 때는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사업소득. 근데 요거와 구분하는 게 잘 못한 게 뭐냐? 부동산 임대업이야. 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했대. 자, 누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했대. 그러면 얘는 양도소득세로 가야 되는가? 종합소득세로 가야 되는가? 응? 양도소득세 가야 된다고.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건 누구만이라고?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 얘들은 요걸 업으로 하는 애인데 얘는 매매가 업이 아니잖아. 얘는 업은 뭐야? 임대업이니까 임대하던 부동산을 팔았다는 얘기야 하나. 그럼 얘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가? 임대로 업으로 하는가? 임대. 그럼 얘는 사업행위야? 사업행위가 아니야? 사업행위가 아니라니까. 임대가 사업이지 매매가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고?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얘는? 사업소득.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양도하는 건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여러분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왜? 여러분 뭐가 아니니까? 매매업자가 아니니까. 이해하셨나요? 예. 자, 이게 가장 키워죠.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경우는 다 이러한 사실상 이전이면서 무슨 양도해야 돼? 유상양도. 이 요건 충족을 못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요거죠 여러분 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314쪽에 보시면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등으로 통하여 그 자산을 뭐 여러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의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하는 양도 요건 몇 가지 해놨어요 여러분? 3가지. 이건 제가 쓴 거야. 제가 쓴 거야. 첫째 무슨 이전? 사실상 이전. 두 번째 유상 이전. 다음 페이지 일시적 우발적 양도. 여기서 일시적 우발적 양도를 뭐를 말한다 여러분? 사업행위가 아닌 걸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양도를 보는 경우 보시면, 자, 크게 일반적인 경우와 개별적인 거래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봅시다. 일반적이에요. 자, 매도, 교환, 법에 대한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조세, 물납에 따른 뭐 자발적 양도는 물론이고 협의 매수나 수용, 공매, 경매 등 무슨 양도, 강제적 양도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교환과 뭐가? 대물 변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 그래서 여러분 일단 꼭 기억해야 돼. 거래 성격이 뭐거나 교환이거나 뭐면 대물 변제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꼭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담부 증여 이혼 이자료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317쪽에 보시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양도로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바로 1번이죠. 환기처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물어보면 얘는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출전에 얘를 빼놓고 물어보기는 좀 그래.
그래서 도시개발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기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밑줄 환기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 또는 뭐야 여러분? 보류지 충당. 이제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법 등 공법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공법상 환기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요건 뭐랬죠? 여러분 성격이 환기처분이나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은 사실상 뭐에 해당하는 거냐? 교환이죠. 교환. 종전 토지 넘겨주고 무슨 토지 받은가? 새로운 토지 받잖아. 공공사업 완료 후에 새로운 토지 받죠. 그럼 일종의 교환 성격을 띠는 거죠. 보류지 충당. 일종의 무슨 성격을 띠는 거죠, 여러분? 대물 변제 성격을 띠는 거죠. 사업비용을 돈 대신 뭘로 준가? 토지 일부분을 준 거죠. 그 원래는 과세를 해야 돼. 원래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지 처분 시점에서 실제 토지 매각에 따른 돈이 들어온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냥 교환이 이루어졌지 실제 토지 매각에 따른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환지 처분 시점에서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하나가 바로 요 환지 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뭐 지번의 변경 또는 뭐 이러면 보류지 충당.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자, 요거 양글 2번.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 여기서 다음의 요건이 바로 여러분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시고요. 이 조건을 두 놈을 다 충족해야 돼. 올 충족. 1번과 2번은 모두 충족해야 된다. 올 충족. 그러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때 1번과 2번 보죠. 토지 1번, 동그라미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러니까 밑줄. 이게 목적이야. 이게 토지를 교환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일반적인 토지 교환이 아니라 단순한 일반적인 토지 교환이 아니라 토지 이용상 뭐 불합리한 뭐 여러분 지상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가. 그러니까 토지 전체를 바꾸는가 짜투리만 바꾸는가. 짜투리만 바꾸는가. 짜투리만 교환하는가. 짜투리. 그래서 이러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거죠. 2번. 위 일에 따라 밑줄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 밑줄 하나. 요놈이 다시 밑줄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 밑줄 하나. 요거에 몇 프로를 동그라미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20%. 그러면 분할 후의 토지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보다 커야 되는가 작아야 되는가? 편차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20% 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왜 전체를 바꾼가? 지금 짜투리만 바꾼가? 짜투리만 바꿨기 때문에 면적의 전과 후가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게죠. 단 거기 본문 셋째 줄 단서 있죠. 다만 이런 양도로 보지 아니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이 어떡하라? 제출해라. 요 1번과 2번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때는 세무서에서 양도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1번 다시 한번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요게 교환 목적. 둘째 이때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몇 프로를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몇 프로가 제일 중요해? 20%가 제일 중요해. 어쨌거나 여기서 건드릴 수 있는 건 출전이 건드리는 건 20% 건드릴 거야. 자, 그다음에 양도담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 양도담보 들어가면 또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먼저 쉬죠.